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 혼조세를 보입니다. 코스피는 상승폭을 더 키우진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는 종목만 가다 보니까 소외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종목별로 상승하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열리는 가운데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궁금하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해서 문의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상황이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보기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착시 현상이 많이 와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김 의원님? 네, 우리 구정설 전후 1월 23일하고 1월 28일 날 그 갭에서 아직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돼야만이 위로 올라갈 거로 보는데 너무 아래로 보시지 말고 또 너무 추격 매수 하실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종가 현재로 시가총액 2위 종목인 SK 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벤트 그 옵션 만기 2월 옵션 만기는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신고가 나와가지고 오늘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으시고 일부 그 IT 부품주하고 이런 종목은 오늘 뭐 소폭 올라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일요일이나 월요일 아침에 중국 공장 재가동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은 좀 상승 기조, 강보합권 상승 기조를 좀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지도, 적극적으로 팔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만 딱 관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1차 상승 이후에 대부분 종목들이 좀 정체돼 있고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대부분 좀 정체돼 있는 모습. 여기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아주 반짝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주가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딱 주도주에 세팅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고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또 보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 밀려 올라가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매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 보시면서 지금은 주말이지만 이 강세장처럼 시장이 그렇게 약하게 마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섹터별로 등락이 워낙 엇갈리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8821번님께서 유라테크 7,260원에 비중 12%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이 종목을 사셨는데 7,260원 정도 사면 고점권에 딱 사셨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사실 때는 IT하고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자동차 무조건 전방 산업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사실 거면 부품이나 장비 쪽보다는 그냥 현대차를 사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련된 부품 종목인데 실제로 보면 실적이나 매출액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포도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있고 퍼가 보통 뭐 10배 미만으로 아주 낮게 나와 있는데 이 종목은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반짝 상승할 때 지금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번 상승이 나오면서 위쪽에 매물이 쌓여버렸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7,260원인데 7,260원 위에부터 이제 7,450원 이 구간이 보시면 앞쪽에서 매물대가 계속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도 지금 이제 못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아래쪽에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이제 매물대가 위쪽에 거의 뭐 철벽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쪽은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아래쪽에 지지선이 6,150원이고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이 7,260원인데 7,200원부터 일단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거래량 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현대차의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반등을 줄 때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본전 근처에서 청산을 하시고 만약 이쪽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시겠다고 하면 차라리 현대차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겠다 이렇게 종목 교체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라테크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23번님께서 지엔코 1,800원의 비중 10% 매도 시점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매도하셨어야 됩니다. 고점에. 예. 예, 이게 아시는 종목입니다. 기생충 테마에 관련된 제가 어제 저녁 9시 50분에 바른손, ENG, KTH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 종목들 뭐 CJ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매도하셨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제가 고점을 비교적 잘 본다. 잘 보는 것이 뭐 고점 매도가 예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매도하셨어야 돼요. 그 테마로 움직인 거거든요. 기생충 테마. 그러니까 오늘 잠깐 볼까요? 대장주가 바른손입니다. 018700. 예, 오늘 음봉이 났죠. 상한가에서 제가 매도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먹으셔야 돼요. 어제 제가 10시 50분 뭐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가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테마주기 때문에 다음 테마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테마는 항상 돌아가거든요. 예, 오늘 매도 타임 놓치셨어요. 예, 선플러스 데이비드 오면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고점 매도에 뭐 1등가라면 서로 할 사람이거든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뭐 매도하는 얘기 안 하거든요. 예, 매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매도 타임 놓치셨습니다. 그래도 매도입니다. 반등시 매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엔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바로 갈게요. 9217번님께서 현대공업 5,370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70%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섹터에 대한 말씀은 좀 전 종목에서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비중이 지금 70%로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일단 좀 보수적인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을 4,750원으로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오고 옆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시세는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지금 바로 꺾이는 모습은 아니고 시세는 좀 살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매수하신 가격 살짝 밑에부터 5,350원대부터는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조금씩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물대로 안 만들려면 지금 다음 주 초반에 빠르게 이쪽으로 넘어가 버려야 됩니다. 넘어가야 이제 여기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저해가지고 다음 주에 못 넘어가고 옆으로 기간 조정으로 가버리면 이 5,350원 윗대가 거의 매물로 그냥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직 시세는 살아있지만 대응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4,750원이고 5,370원부터 해서 이 5,900원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한 5,700~800원대 정도까지의 매물대를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보자. 만약에 다음 주에 지금 현재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위쪽에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가지고 5,900원을 넘어가게 되면 보유를 하시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만약에 5,900원 돌파 시도가 나오지 못하고 본전 근처에서 주저져 그린다면 일단 비중 축소 전략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가 살아있는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된 부분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슈의 뉴스의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조금 저가에 사셨으면 다른 전략을 제시해 드릴 건데 너무 고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4,750원 지지선에서 5,900 돌파 시도까지 보고 돌파가 안 될 경우에는 본전 근처에서 다 전량 청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632번님 코리아 서킷 12,000원의 비중 20%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장에 IT 부품 뭐 2차 주도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는 PCB 제조업체인데 12,000원에 20%면 일단 수익이 나신 상태입니다. 오늘 종가가 12,900원에 형성될 것 같은데 비중이나 매수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1월 초에 사셨는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봉으로 보면은 목표 가격을 16,000원 전후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럼 16,000원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지나간 뭐 가격이지만 2월 초 같이 10,000원이나 9,000원까지 하방으로 조정을 받으면은 10% 추가 매수하시고요. 그렇게 두 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주셨고요. 8421번님께서 ICD 17,000원에 비중 20%. 이 종목도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섹터 자체가 좋지는 않다. 그래서 IT 섹터가 워낙 지금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지만 이 섹터 자체가 디스플레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LCD와 그래도 이제 이 종목은 그래도 OLED 쪽에도 좀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 이제 실적은 뭐 당연히 디스플레이 쪽이기 때문에 안 좋았고 OLED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으면서 지금 이제 반등 기조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쪽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IT 섹터 내에서는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약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은 좀 반등을 줄 때 올라올 때 조금 빨리 정리하는 관점을 말씀드리는데 17,000원 사셨기 때문에 수익권이고 지금 이제 수익권에서 지금 위쪽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목표 가격은 위쪽에 19,700원으로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4,700원인데 뭐 특별히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19,700원 정도 오면은 뭐 19,500원, 600원 요거 근처에 왔을 때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다 해서 이 고점 돌파 2만 원 돌파 시도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1분기 실적 확인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분기 실적 확인까지 하려면 이 종목을 들고 한 4월, 5월 넘어갈 때까지 보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보시고 고점 돌파 시도까지 보겠다라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너무 길게 보유하기보다는 19,700원 정도에서 일단 익절하고 IT 내에 좀 다른 섹터를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종목 교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CD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097번님께서 라파스 여쭤보셔서 이 굉장히 자주 오네요. 이 종목 2만 원의 비중 50%. 근데 저기 이 시청자 분께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실 그런 자리입니다. 이 종목이 그 마이크로 니들 해가지고 화장품이나 의료 쪽에 업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공모가가 2만 원이에요. 매수하신 가격이 2만 원이 50%인데 좀 비중이 많으신지 아니면 뭐 회사를 잘 알아서 저보다 잘 아실 수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그림으로 잠깐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2만 원에서 플러스 2,500원, 마이너스 2,500원 이 박스권에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의 출발점은 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이 자리입니다. 19,000 2월 18일 날 16,600원 여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거래량이 안 늘어요. 안 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뭐 테라픽인가요? 거기하고 그 뭐 기술 뭐 이런 분쟁이 있는 것 같고 백신 패치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종목도 그 의료기기, 의료 부품 뭐 그게 화장품도 같이 씁니다. 대표적인 게 펩타이트 해가지고 여성분들 화장하고 저녁에 또 이게 화장 지우는 크림이 있어요. 그런데 펩타이트 화장품은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건 뭐 여성분들은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당분간 기간 조정이 더 길어질 걸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50%가 많은 것 좀 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생각은 거래량이 늘지 않는 한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악재나 호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좀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매수 가격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답답하신데 좀 기다려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많은 건 좀 흠입니다. 그건 감안하시고요. 비중 많은 것들을 50%는 줄이자. 7744번님 모나리자 5,100원의 비중 100%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말씀만 좀 많이 드렸는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5,100원이고 특히 이제 모나리자는 이 중간에 대장주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방송에서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한폐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초창기 가장 큰 대장주가 모나리자다. 그때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이전에 타미플루하고 다르게 항바이러스 제나 항생제가 아니라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크게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이제 이 급등을 한 이후에 급락했을 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모나리자가 이제 중간에 그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러니까 뉴스에 발표를 했었죠. 뭐냐면 모나리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스크를 자체 생산하지 않는다. 위탁 생산해서 받아오는데 사실 마스크는 재고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추가 생산할 계획이 위탁업체에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나리자는 이 주가 상승 탄력이 다른 마스크주에 비해서 50에 비해서도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테마에 접근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초창기에는 저희가 모나리자 추천을 드렸지만 이후에는 뭡니까? 웰프론이나 오히려 50 쪽으로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모나리자를 사셨고 5,100원에 사셨는데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비중을 좀 줄여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이제 5,100원 넘어갔었죠. 근데 아마 여기서 사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고점에 딱 물리셨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뭐 지지선이나 어떤 목표 가격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코로나19과 관련해가지고 사망자가 나오거나 혹은 항제가 굉장히 확산됐다라는 부분 뉴스가 나왔을 때 반짝 뜰 때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나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아마 5,100원인데 이번에 반등이 다시 또 그 이슈와 관련되면 한 5,000원 또 넘어가면서 그 위에 살짝 넘어갈 건데 소액 이익 실현이나 혹은 본전 근처에서 일단 정리를 좀 하시고 종목을 만약에 이 관련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을 보시겠다고 하셔도 꼭 다른 종목으로 모나리자 외 종목으로 교체하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모나리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실이 그렇게 굉장히 크진 않은데 그래도 좀 있네요. 예. 앱클론 다음 들어와 있네요. 6129번님께서 33,00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모나리자는 제 종목인데 우리 이전 전문가님이 그 보여준 것만 하죠. 100%는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고. 위원님, 앱클론은요. 앱클론 해주세요, 빨리. 앱클론은 저번에 한번 저한테 또 진단을 하신 것 같은데 33,000원에 10%. 뭐 4분기 26억 흑자, 그 다음에 연간 4분기는 26억 흑자고요. 연간은 42억 흑자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그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벤트로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급등 나오지도 않고 지금 밀려버리니까 좀 고민이 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오늘 33,050원에 종가가 형성되는데 10%니까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여기가 주로 하는 게 뭐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항암제 쪽에 파이프라인 있거든요. 그 파이프라인을 좀 더 보시고 세포 뭐 이런 쪽에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주가가 이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진 바이오 그 연구개발 업체는 순이익이나 재무구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연구개발 성과가 임상 3상을 잘 넘어가느냐 대개 2상 때 많이 올라가는데 통상적으로요. 지금은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반등이 어떤 호재가 나와서 반등이 나오면은 4만 원, 4만 5천 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준비를 하시고 지금은 일단은 조정이 나와도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오늘 한올바이오 오다 보니까 많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기간 조정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 중순까지 각오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앱클론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아리피 3,100원에 비중 15%네요. 7346번님인데 아리피는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뭐 우리가 이번 주에 상담 드렸다 그렇죠. 드렸고 최근에 이제 좀 보면 어떤 종목들이 나오냐면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소재라든지 어떤 그런 주도 섹터에 들어가 있는데 실적 발표가 딱 나면서 급락한 종목들도 있고 물론 이제 그 대비가 안 될 때 오히려 뭐 급등한 종목도 있지만 이 RP 같은 경우도 보면 2차 전지 소재, 리튬 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2차 전지가 뜰 때 같이 떠야 되는데 주가 움직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냐면 납품처가 없습니다. 2차 전지에 관련된 소재만 있지 이걸 뭐 납품하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나아진다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생각하셨다면은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에 보면 이제 이 그 엔터 사업을 이제 뭐 좀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자꾸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주력 분야를 벗어나 가지고 일단 엔터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제 체질 개선이 그쪽으로 갔을 때 얼마나 빨리 전환이 돼 가지고 어느 과정을 거쳐서 수익을 낼 수 있냐라는 부분 좀 보신다면 테마로 접근하기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전환사채가 1차, 2차, 3차, 18차 이렇게까지 나오는 회사는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좀 펀더멘털이 안 좋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렸고요. 기술적으로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2183원의 직전 저점이 지지선이고 지금은 이제 행보구간에 좀 들어와 있고 그래도 2차 전지에 발을 한다는 담그고 있기 때문에 급락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줘서 만약에 한 번 더 섹터에서 한 번 딱 뛸 때 3,490원 요 정도가 매물대 라인이니까 거기 붙을 때 딱 청산한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리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휠라홀딩스 들어와 있네요. 3816번님께서 46,300원의 비중은 18% 어떻게 할까요? 네, 46,300원에 18%면 네. 저번에 이 시청자분이 5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추가로 제 기억으로는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맞췄는데 지금 다시 반등하는 척하다가 하락을 하니까 뭐 아시는 그
의류, 스포츠류, 필라 그 관련된 지주회사입니다. 제가 재무구조는 좋은데 지금 수급이 안 좋고 제가 보기에는 이 반등 시 매도하기도 그렇고요. 비중은 늘리지 마십시오. 제가 늘리지 마시고 이 거래량이 늘면서 지금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나? 그걸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주가가 빠질 자리가 아닌데 지금 이게 주도주 섹터가 아니라서 국민연금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뭐 크게 리스크는 없는 종목으로 판단을 합니다. 4분기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비중 안 늘리시고 일단 주주총회에서 CEO하고 한번 대담을 해보시고 올해 전망이 어떻게 제시를 하는가 그걸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는 보입니다. 비중을 안 늘리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477번님, 삼성 SDS 19만 9천 원에 테크윙이 왔네요. 먼저 17,300원에 비중 10%. 다음에 삼성 SDS 하겠습니다. 테크윙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섹터별로 좀 나뉩니다. 안에서 좀 보시면 특히 이제 전공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좀 잘 나가는 종목들이 꽤 있고요. 테크닉 관련처럼 이제 후공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기간 조정을 겪습니다. 이 기간 조정을 겪는 가운데서 보시면은 수급이 이제 이 후공종 쪽을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좀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기간 조정이 조금은 이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상승할 개수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담 요청하신 분도 지금 아마 요 구간에서 행보하는 구간에서 사셨고 지금 이제 행보 구간의 매수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행보가 이어질 겁니다. 이어지고 난 다음에 살짝 이제 공포심을 주는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우상향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유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16,300원을 좀 잡고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다시 잠깐의 조정을 겪었는데 어제 정도부터 지금 미국의 나스닥 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에 지금에서 좀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아마 수급만 조금 돌았으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16,300원 이렇게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사실 이제 1분기 이제 실적 발표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좀 감안해서 좀 보신다면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일단 한 2만 원 선 정도까지 좀 설정을 해드리고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좀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테크윙. 삼성 SDS 바로 해드리기로 했죠. 19만 9천 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김현진, 예, 명찰 삐뚤어졌어요. 예, 삼성 올려주시고. 삼성그룹의 그 ICT 솔루션 회사고 삼성그룹의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인데 제가 추천 20만 원을 했다가 그냥 20만 원 본전에 나왔습니다. 하도 안 가가지고 뭐 제 얘기인데 우리 저기 선플러스 데이비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뭐 회사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반등할 자리가 왔는데 반등을 안 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은 지금 뭐 19만 9천 원 20% 보유하시는데 저 생각은 10%만 장기 투자하시라고요. 10%. 이게 20%를 보유하셨는데 오늘 가격이 뭐 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은 일단 10%만 장기 투자하시고 20% 중에서 10%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든지 아까 말씀드린 다른 개별주나 이런 쪽으로 수익을 내시는 쪽으로 하시자고. 그래서 장기 투자, 지금 기간 조정이 길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주주총회 전후까지 기간 조정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 10%는 뭐 본전에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만 장기 투자하시라고요? 10%만 장기 투자. 네. 삼성전기도 왔습니다. 뭐 삼성 관련주들 요즘에 인기 좋죠. 13만 6천 원의 비중 절반. 네, 지금 이제 삼성전기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사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너무 많은데 이제 조정을 잘 안 주니까 이번에 한번 급락 나왔을 때 좀 매수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삼성전기는 지금 현재 이제 트리플 지금 주도 섹터 걸려 있죠. 작년에 IT 섹터가 초반에 밀어붙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었던 게 카메라 모듈하고 PCB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PCB는 당연히 삼성전기의 주력 중에 하나고 그 부분들이 12월 달에 밀어붙였고 근데 지금 현재 카메라 모듈하고 PCB는 좀 실적에 이제 많이 반영이 돼 있다 그렇죠. 12월 달부터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 섹터들은 지금 조금 최근에 쉬어가고 있죠. 반면에 이제 삼성전기 또 뭐가 있습니까? MLCC가 있습니다. 이 MLCC는 대표적인 이 레드오션인데
이 레드오션이 지금 올해는 폭발적 성장이 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PCB와 카메라 모듈이 좀 쉬어가려고 할 때 이 MLCC로 다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MLCC가 지금 올해 수요 예측에서 전장 부품이랑 지금 뭐 사물인 때부터 해서 지금 5G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예측을 하니까 최대 16배까지 나옵니다. 수요 예측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MLCC가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넘어가면서 주가 상승 탄력을 올해는 크게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는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이 PCB 카메라 모듈 받고 다시 MLCC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올해는 지금 이제 아마 1분기는 이 MLCC와 관련해서 주가를 견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만 6천 원 조금 뭐 매수하셨는데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제 이번에 급락할 때 형성됐던 12만 원 정도인데 목표 가격은 지금 제가 이제 계산할 때는 16만 원 정도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16만 원까지를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단기보다는 1분기 이상 넘어갈 때까지 좀 꾸준하게 들고 왔는 그러니까 네포트의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 하나를 좀 장기로 들고 가는 만한 종목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고 조금 길게 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2138번님 유니테크노 11,750에 비중 50% 어떻게 할까요? 뭐 아시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설비 뭐 이런 관련 종목인데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1,700원에 50%. 뭐 그렇게 업종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수익이 나셨어요. 근데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몇몇 종목 IT 부품주에 봐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번 주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중국 그 제조업 공장들이 다시 가동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예전에 미뤘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길거든요. 1월 뭐 중순부터 2월 15일이니까 한 달 동안 중국의 제조업이 거의 올스톱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담이 나오면 다시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이 나신 상태인데 조금 늦게 들어가셨어도 제가 보기에 매수는 잘 하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좀 높게 잡아드리면은 18,000원, 2만 원까지 잡아드리고 비중이 50%니까 제가 보기에는 16,000원에서 한번 비중을 줄일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16,000원을 돌파하면은 18,000원, 2만 원 보시고 현재는 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테크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이스텍 갑니다. 0028번님께서 14,500원에 비중 70%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최근에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한번 그 IT 섹터 내에서 좀 비중을 많이 실을 만한 종목이 아닌데 일단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습니다. 14,500원 좀 실으셨는데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돼 있는 뭐 도금 장비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강력하게 매출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 쪽 매출이 반도체보다 더 많습니다. 한 6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쪽에 매출이 좀 많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디스플레이 쪽에 매출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작년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나아지는 정도가 당연히 안 좋습니다. 많이 다른 IT 섹터에 비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종목들과 비슷하게 일단은 박스권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롤링을 좀 해야 되는데 비중이 14,500원 넘어 이제 한 번에 들어가셔가지고 비중이 좀 낮았다라면 이런 데서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근데 좀 비중 한 번에 실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 반등 주고 올라오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부터 해가지고 15,000원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비중이 만약에 반도체 쪽이나 좀 다른 섹터에서 높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 디스플레이 쪽에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마 이 14,500원, 15,000원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나오는 상승의 반등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14,500원에서 15,500원 요 사이에 들어올 때 손해보지 마시고 소액이라도 익절을 하고 종목을 좀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스텍. 일단은 두 분께 여쭤볼게요. 비중이 크다는 게 사실은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요즘 같은 급락장에서는 오르면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배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레버리지잖아요. 결국 이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비중이 높으면 이렇게 좋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울 수 있는 전략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딩 전략으로 해서 뭐 계속해서 이익이 날 때 매수를 하든 혹은 손실이 날 때 분할을 매수하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최근에 보시면 뭐 굉장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워낙 IT 종목들이 크게 뛰다 보니까
사실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삼성 SDI나 삼성전자를 몰빵하신 분들 제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많아야지 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가지고 시장에 끌려다니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IT 섹터가 움직이면 2차전지, 5G, 반도체, 뭐 MLCC, PCB 이쪽으로 나눠서 사시면 되거든요. 한 번에 몰빵할 필요 없이.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는 거는 적어도 내가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남들이 모르는 그런 호재를 혼자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지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코 이제 갈게요. 예, 6,320원에 비중 10% 6632번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코는 뭐 여러 가지 테마에 엮인 종목입니다. 10%를 말씀하시는데 별로 많지 않으신데 예전에는 반도체, 세정장비, 식각장비 그런 쪽에 하시다가 또 자회사가 신종 코로나 쪽에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수익이 나신 상태고 오늘 종가가 6,720원 예상이 돼 있는데 거래량이 쭉 늘기 때문에 일단 저점은 나왔다고 판단이 셉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목표 가격을 한 8,500원 정도 정해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5,000원 초반까지 조정이 나오면 추가로 5% 정도 매수를 하시고요. 그래서 현재는 보유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6925번님께서 이수페타시스 4,280원에 비중 50%. 갈듯 말듯 하는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도. 참 안 가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 내에서 보시면 기대치는 있는데 실적이 보면 별칭이 안 좋다는 거예요. 주도 섹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주도 섹터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이 가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수페타시 같은 경우에는 PCB 관련된 종목, 물론 휴대폰 관련 부분도 있지만 PCB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역시 이제 12월 달에 반등은 나왔습니다. PCB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은 나왔는데 이게 만약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상태면 지금 1차 반등이 나오고 좀 기간 조정을 겪고 나면 이제 2차 반등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이 종목은 좀 아쉽지만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펀더멘털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리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혜택을 크게 보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크게 뭐 손실하거나 보지 않으시고 이제 들어와 있는데 목표 가격은 위쪽에 한 4,500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급락했을 때 지지점 아래쪽에 저항선 3,600원 여기 정도를 지지선을 하시고요. 한 4,500원 정도 오시면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4,500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올 것 같습니다. 4,500 차익 실현하시고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 예를 들면 삼성전기도 차라리 괜찮거든요. 대형주라도 조금 탄력적인 종목으로 이동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수페타시스 들어봤고요. 1330번님의 서진시스템 31,500원에 비중 20% 5G 관련 종목들 늘렸다 다시 올라가죠? 예,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이 말씀하신 서진시스템 31,500원에 20%인데 어제 그 KMW가 실적 발표했는데 뭐 그렇게 부진 뭐 그렇게 시장 기대치죠. 기대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와가지고 오늘 그래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대장주는 KMW하고 오유솔루션하고 최근에 그 HFR 그 세 개 종목하고 서진시스템은 약간은 5G 종목 중에서 주변 종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네 가지 종목이 지금 현재 5G 중에서 주도주거든요. 현재는 뭐 시장 섹터에 부합한 종목인데 매수 가격이 장기로 보고 들어가셨다면 모르지만은 31,500원이면 저기 분할 매수를 안 하시고 조금 이렇게 한 번에 사신 것 같아요. 20%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6,000원대 2월 초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26,000원, 32,000원, 32,000원, 32,000 그 800원을 강하게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머뭇머뭇하니까 조금 고민이 되시고 그러셔가지고 아마 상담을 의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저점은 나왔는데 실적이 아직 발표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그 5G 투자 이런 뉴스를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은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상장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오르면은 한 33,000원, 35,000원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손절보다는 27,000원, 26,000원대는 추가 매수 하시든지 그렇게 매수를 한 번에 하지 마시고 한 두세 번 아니면 만약에 100% 매수하신다 그러면 뭐 한 일주일이나 2주 동안 이렇게 느긋하게 매수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춘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물론 뭐 다른 종목은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목표 가격은 20%니까 34,000원, 35,000원 제시해드리고 현재는 2차 주도주 섹터니까 하이브 쪽으로 보유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 P&E 솔루션 14,200원에 비중 15%. 이 종목을 빠르게 좀 갈까요? 네,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그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00원 매수하셨는데 16,000원의 1차 목표가 오늘 왔습니다. 여기 이제 단기로 생각하셨다면 오늘 차익 실현 관점이고요. 16,000원. 2차 목표 가격은 18,000원입니다. 2차전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버슈팅 됐습니다. 원래 제가 목표 가격을 14,000원 위에 13,000원 정도로 드렸는데 굉장히 오버슈팅 돼 있고 그래서 1차 목표가 16,000원, 2차 목표가 18,000원, 아래쪽에 지지선은 13,200원. 이렇게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P&E 솔루션 듣고 왔습니다. 자, 한 주간의 증시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예, 0.55%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2245.13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장중 고점 찍고 계속해서 지금 옆으로 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상승도 하락도 아니고요. 한 요 정도 선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세 이탈 없네요. 아직까지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결국에 파네요. 네, 개인들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만 현재 매수 포지션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올라가고요. 네이버도 현재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LG화학부터 삼성물산까지도 모두 다 상승합니다. 시총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입니다. 689.43포인트, 0.26% 상승합니다. 다음 볼까요? 691 고점 찍고 쭉 빠졌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승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고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삽니다. 외국인이 사고 이게 등락이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좀 정신이 없죠. 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321억 원을 팔고 있는데 보시면 기관 투자자 가는 데서는 뭐 사는 주체가 거의 없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상위주들은 오늘 좀 온조세를 많이 보였고요.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게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좀 번외로 보시고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HLB가 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헬릭스미스의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임상 3상 관련해서 지금 입장 번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빠집니다. CJ E&M이 어닝이 거의 쇼크 수준에 나왔기 때문에 기생충 이슈가 모두 다 지금 어닝에 묻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도 지금 낙폭이 결국엔 더 커지면서 18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음 볼까요? KMW는 상승폭을 더 키웁니다. 오늘 5G 관련주도 괜찮고요. 메디톡스 지금 하락하는데 원익 IPS 올라갑니다. 원익 QNC도 그러고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이 좀 어렵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가 가득한 가운데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한 달 만에 2배가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익 실현 욕구가 계속 나오고요. 조금 빠지면 이렇게 수급상으로 빠져내려가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네, 금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팔고 개인만 양시장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시장이었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려만큼 지금 시장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견조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볼까요?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일단은. 그렇죠. 일단 지금 다행이라 봐야 되고 안돌랠리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피로감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한 주에 이제 수급적인 등락을 보시면 시장이 지금 조금씩 드라마틱합니다. 특히 이제 선물 옵션 쪽을 관련해 가지고 이번 주 물론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었기 때문에 아래 위로 롤링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수 쪽으로든 매도 쪽으로든 결제를 양쪽으로 시켜주지 않으면서 시장만 롤링하면서 변동성이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등락의 아래 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상당히 시장 중심을 잡기 힘들거든요. 딱 한마디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은 이번 주에
IT 종목을 3천억이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롤링하는지 알지에 모르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고가에서는 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가에서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주간의 수급을 딱 마감을 해보면 기관과 외국인 IT에서만 3천억을 샀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 시장이 계속해서 어디를 중심으로 흘러가는가? 과연 이제 낙폭 과대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섹터와 계속해서 주도 섹터를 보면 수급은 주도 섹터가 몇 배 더 강하게 지금 간다라는 거죠. 다만 시장이 아래 위로 등락을 보이면서 때로는 팔기도 보이고 때로는 순환매로 돌기 때문에 IT 섹터 내에서 종목을 찾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주 한 주에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200억과 1,800억 넘는, 1,700억이 넘는 거의 한 3,000억을 IT 쪽에 또 쏟아부었습니다. 그 부분 좀 기억하시고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뭐 흔들리지 않고 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종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계속해서 우발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증시해주는 충격은 이제 단발성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시장은 지금 제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 기관이 어디를 사는지 어디가 주도 섹터인지 너무나 명백하지만 우리는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부분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일주일간의 시장 혹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옵션 만기는 물론 오후 3시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건 뭐 대형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나오고 오늘 우선주가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한 종목에 내가 삼성전자 뭐 100% 투자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본주를 70%, 우선주를 30% 요 하시면은 제가 어제 배트맨에서 강의 드린 것처럼 삼성 SDI 70%, 삼성 SDI 우선주 30%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이라도 우선주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그냥 본주만 투자하는 것보다 월등한 수익이 난다. 이것을 여기 시청자분들은 자네들이 전문가인데 자신 없으니까 2개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 뭐 기관 투자가들한테 외국인들한테 배울 게 자기들은 지금 삼성전자 캠 늘 33%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100%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그 모델을 저희가 일정 부분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 저기 바구니 하나에다 다 담지 마라 뭐 그런 얘기인데 그 내용을 제가 그 배트맨에서 강의는 숫자 드리거든요. 제가 어제는 그 가격이나 수익률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당신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한 종목을 뭐 특정하게 추천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은 그 투자를 좀 더 밀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절대로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243.5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이번 한 주간에 1.65%나 올랐네요. 코스닥도 봅니다. 688.91, 하루간에 0.19%, 주가는 2.42%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20전 올라갑니다. 큰 변동은 없었고요. 1183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현대중공업 지주 31만 원의 비중 15% 올라와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종목은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 주종목인데 지금은 제가 추천을 안 드리고 최근에 그 유가 50불 회복하면서 2월 3일 날 26만 2,500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선해양 009540 보셔야 되고 요건 뭐 지주회사니까요. 첫 번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관련돼서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WTO에서 지금 제동이 걸려가지고 요 문제를 조금 제가 시간 있으면 또 앵커님이 얘기 많이 한다고 뭐 또 뭐라고 하시려서 내가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국제 그 소송 관련도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뭐 그건 뭐 제 주전공이 국제법하고 형사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TMI.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는 TMI. 예, 자사주 그 1,200억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때 많이 올랐어요. 예, 그거 하고요. 예. 세 번째는 이 회사가 현대오일뱅크 관련 지주회사거든요. 그 상장 문제가 이번 3월, 4월에 어떻게 되는가. 현대오일뱅크. 가시다 보면 오일뱅크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9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세 가지. 대우조선해양 합병 WTO 제동을 걸었다. 그다음에 자사주 1,200억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크게 밀릴 자리는 아니다. 매일 들어오니까. 세 번째는 현대오일뱅크 IPO에 관련된 세 가지를 같이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재가 그래도 좀 있다는 거죠, 아직?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2811번님, 현대건설 39,000원에 비중 80%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너무 높죠. 너무 높죠. 근데 가격은 가격은 괜찮아요. 뭐 문제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건설주를 보면 제가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건설주를 만약에 100%를 사셨다고 해도 난 장기간쯤이야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단 모멘텀을 제외하고 이 펀더멘탈적인 가치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건설주들이 처해 있는 위치를 보면 사실 살만한 위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PBR이 1이 안 되거든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PR이 5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평가 영역을 가지고 가치주로서 길게 보는 전략은 유효하다. 다만 이 상승 모멘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당장이 건설주가 상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퀘스천이라는 거지. 특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시면 원전 건설과 관련돼서 좀 이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원활히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성상 지금 현재 원전 건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좀 떨어져 있고 또 이제 제가 이 현대건설, GS건설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형 건설주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중동에서 모멘텀이 나야 됩니다. 사우디가 아람코를 통해서 대규모 IPO를 했기 때문에 현금을 굉장히 많이 걷어 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인프라 건설을 하겠다는 게 사우디의 지금 정책인데 문제는 이제 그 집행이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으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면서 지금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못 가져가고 있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그 부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39,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가격에서 거의 보합권으로 아래쪽에서 사셨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저점을 보시면 아래쪽에 36,900원인데 여기를 뭐 이탈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크게 이탈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PBR 1 미만에서 지금 0.89에서 움직이는데 내려간다고 해서 뭐 크게 이 아무리 가격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무조건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이 하락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상승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상승하기는 그것도 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래쪽에 지금 37,000원 정도의 지지선과 함께 위쪽에 42,500원은 일단 박스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됩니다. 뭐 해외 발이 됐든 국내 발이 됐든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왔을 때 이 42,500원을 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듣고 왔고요. 다음은 세종공업 4,600원의 비중 10% 6632번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세종공업. 네. 세종공업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지금 얼마에? 4,600원의 비중 10% 들어와 있네요. 그럼 약간 수익 나신 상태인데요. 거래량이 늘어나가지고 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기술적 지표로서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기술적 지표로서는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약간 지금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지금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300원, 5,400원 여기 그 1월 12일 날 이거 돌파하는 걸 보시고요.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 가격은 한 6,000원 전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600번님께서 현대제철을 32,000원의 비중 25% 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32,000원에 사셨는데 사셨을 때는 아마 여기가 상당히 저가라고 생각하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이제 이 정도로 밀려 내려올 줄은 예상 못했을 거고 이 철강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실적도 안 좋고 모멘텀도 약한데 기대할 곳은 단 하나라고 제가 예전에 맞지 1월달에 말씀드린 뭐냐면 중국의 춘절 이후에 수요가 좀 나올 수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철강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하면 아무래도 이 철강과 관련된 현대제철 포스코가 주가가 조금 상승 타격을 받을 건데 과연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냐 보면 미지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마저도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딱 관련돼 버리면서 그 춘절 이후에 기대했던 모멘텀이 확 꺾여 버렸죠 철강 쪽은. 그래서 철강 쪽은 아마 제가 예상할 때는 춘절 이후에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뭐 상승을 고사하고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이걸 날려버리는 거죠 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은 지금 아래쪽에 27,000원 정도가 지지선인데 여기를 뭐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탈하더라도 뭐 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가격적으로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보면 비철금속이나 구리 쪽이나 이쪽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 철강 쪽은 왜 이렇게 반대하냐?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중국 쪽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위쪽으로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일단 32,000원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반등 구간에서 기간주를 보면서 이게 32,000원에 닿으면 좀 아쉽겠지만 좀 청산하고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1577-7451번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